헐값에 자신들의 토지를 내놓을 상황에 놓인 아산 테크노 일반 산단 토지주들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이 당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이 산불의 공포에 휩싸였던 가운데 충남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홍성군 등 5곳의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천안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을 노태산 공원과 천오지 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오는 6월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범천안 시민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 캠퍼스에 약 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바의 주옥같은 음악이 또 하나의 맘마미아로 다가옵니다. 영국 아바버스 초청 내한 공연 맘마미아 콘서트. 뮤지컬, 영화에 이어 콘서트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맘마미아를 선사합니다. 뮤지컬 갈라스온, 전 세계가 감동하는 아바의 명곡으로 그 추억의 무대를 펼칩니다. 아바버스 초청 내한 공연 맘마미아 콘서트.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적법성을 둘러싼 충남도청과 토지주 간 갈등을 집중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회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증언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회에선 토지주들이 그간 쌓여져 왔던 분을 쏟아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청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주들은 6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세종시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엔 아산 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주 외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주민대책위,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 주민대책위도 참여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도청 등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관료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자 토지주들은 공무원들을 향해 억눌렸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억울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단 1차적으로 회의에 산복되기다 해놓고 3년 후에 가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을 같이 포함시켰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동안에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적인 공시지가를 1차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요. 감정사들이.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나 들어본 적 없는 감정가가 그 무렵에 떨어졌습니다. 그 탕정이라고 하면 지금 엊그제 윤 대통령도 가서 저거 하고 바로 그 이순신대로 앞뒤로 돼 있어. 아까 설명을 하시더만. 그런데 감정가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 강제 수용을 한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충남도청 공무원의 관료적 답변을 질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민간 대 민간의 거래가 아니고 국가가 강제 수용해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져야지, 책임을. 이날 토론회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우식 의원이 참석했는데 강 의원도 충남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민들 편에 서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승인권자는 충청남도란 말이에요. 승인이라는 권한은 갖고 있고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안 지려고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토론회에 나온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한 만큼 충남도도 합당한 답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적법성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산단 지정 무효 소송을 냈지만 1, 2심 연달아 패소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와중에 아산시가 탕정 일반산단 부지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지주들은 아산시에 거세게 항의하며 박경기 아산시장을 면담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탕정 테크노 일반 산단 지정 적법성을 다투어온 갈살리 일대 토지주들은 5일 오전 박경기 아산시장과 면담하겠다며 아산시청을 찾았습니다. 토지주들은 면담에 앞서 기자에게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실에 들어가자 박경기 아산시장과 공무원들은 기자의 접근은 안 된다며 막아섰습니다. 주민들은 항의했고 이러자 비서실 직원들이 몸으로 기자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금 못 들어가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하기로 왔는데 왜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뭐 이러는 게 지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여기는 들어가야지. 토지주들은 박 시장이 선거 당시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허가 시점은 지난 3월로 토지주들이 2심에서 패소한 직후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일부 토지주와 합의해 토지 수용 요건을 충족했고 2심 판결 직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이딴 패소에다 아산시가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박 시장이 토지주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막는 등 일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전국은 산불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홍성군을 비롯해 도내 5곳의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일원을 비롯해 도내 5개 시군은 최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홍성을 비롯한 충남 곳곳에서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일 0시 기준 1632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곳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들이 하나가 됐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은 걱정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도의 공무원들 그리고 또 홍성군 공무원들 또 의용 소방대를 비롯해서 이런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제 또 비가 와가지고 잔불 처리까지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와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안정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던 충남도민들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영향으로 얼만큼 빠르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할 천안 노태공원과 천오지공원이 최근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특히 노태공원의 경우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됐던 천안 노태공원이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천안시 백석동과 성성동 사이에 자리한 노태공원은 1993년 천안시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방치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협력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지형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축구장 25개 넓이인 공원에는 미디어월과 숲 놀이터, 발물 놀이장, 전망 쉼터, 건강마당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주차 빌딩과 구성이동 행정복지센터도 건립 후 기부 체납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태공원은 93년에 우리시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미집행돼서 20년 넘게 방치되어 왔던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우리 천안시의 강한 의지로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노태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돼서 이 자체로 정말 기쁘다. 노태공원에 이어 대학가들이 밀집한 천호지공원 역시 수변 경관 조성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특히 대학가들이 밀집된 만큼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춘 공간들이 새로이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린공원 이번에 리모델링 됐더라고요. 저기 무대 하나 나오고 여기 가로등 생기고 하니까 약간 더 사람들이 다니기 더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단장한 이들 공원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동의 옛 법원 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오룡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신부동 옛 법원거리 상권을 살린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국도비 216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33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라이프 이노베이션 랩 등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 사업 등과 연계해 쇠퇴한 신부동과 원성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천안 축구센터 인근에 반려인과 반려견 쉼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가 3월 조성이 완료된 반려인 쉼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용인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시 당국은 조성 추진 당시 축구센터를 이용하는 입주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축구센터 본관과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에 쉼터를 조성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정부는 재외 동포청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천안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은 재외 동포청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망향의 동산이 자리한 천안시 역시 지리적 이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재외동포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유치 노력 소식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와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초부터 재외동포청 천안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와 천안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명운동과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 측은 재외동포청 천안유치를 위해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 역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하고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겠다고 부시장하고 정책과장하고 정책팀장이 와서 시와 도가 할 역할에 대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국내 100만 서명운동뿐이 아니고 재외동포들에게도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 지지 성명을 받아내는 거로. 여기에 더해 천안시의회도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를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국제공항과도 가까워 그 어느 도시보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시는 재외동포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국립 망향의 동산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 근세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장 치열하게 외세에 항거했던 순국 선열의 고장이 바로 천안이다. 이처럼 천안시는 재동포청이 들어서기에 손색 없는 최적의 접근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천안시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사회 교류 협력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확신한다. 민관 그리고 정치권까지 합세한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운동이 천안시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아산 캠퍼스에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4년간 4조 1,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물론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 들어섭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를 위해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민선 8기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해 아산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게 충남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김태흠 지사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조 1천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1차적인 26년까지의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 발표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삼성이 수도권 외에 60억 1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8군데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천안, 아산, 또 아산 이 2군데이고 나머지 6군데 지역은 그러니까 뭐 경상도나 아니면 뭐 호남이나 뭐 대전이나 이 다른 기타 그 광역인데 충남도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 투자로 인한 신규 교용 창출 2만 6천여 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 가감한 투자 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 의회와 충남의 15개 시군 기초의원 중 26%가 의정활동으로 받는 세비 외에 겸직을 통해 추가적인 외부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칭경실련과 천안 아산경실련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내 15개 시군 기초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 수입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게는 수억 원의 연간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이 실시한 충남도의회 및 15개 시군 의회 의원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225명 중 28%에 해당하는 63명이 외부 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48명 중 23명이 겸직 신고를 하고 이 중 11명이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기초의회에서는 177명 중 108명이 겸직 신고를 했고 보수를 받는 의원은 5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수 총액은 평균 5,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외부 수입으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조사 주체였던 천안아산 경실련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체 4명 중에 1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외부 수입을 벌게 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방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인식과 규정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해 12월 천안TV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던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민원인이 현재 구속 수감된 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근무지를 옮겨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노조 측은 현재 피의자 A씨가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 수감됐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의 살해 이후 아산에서도 비슷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곳에서도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천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4선 조합장이 된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무려 4선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당선 소감 만들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지난 3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또 저를 지지 안 했던 모든 분들께 지금 현재 천안농협 오직 천안농협 발전을 위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4선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싶으신데요. 그동안 천안 농협을 이끌어 오시면서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이뤄내셨는데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 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신개발 지역에 불당동 신불당 지역에 대형마트를 설치했고 또 북부 지역에 지난 2월 17일 날 로컬푸드하고 하나로마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남부 지역에도 국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예. 소비자들이 아주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대형 로컬푸드 매장과 하나로마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조화로운 북부와 남부의 그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2월에 이제 지역민들과 조합원들의 큰 기대 속에서 북부권 종합 시설이 준공되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북부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북부 지역에도 똑같은 우리 마트라든가 또 경제 사업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오랜 수건 사업인 북부권 종합 시설이 준공 완료돼서 예. 하나로마트하고 또 로컬푸드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고 예. 또 거기에 부속돼서 우리 은행도 들어가 있고 병원 또 식당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시면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아직도 경제사업장이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예. 뭐냐면 농용 자재를 팔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해서 예. 지난주에 우리가 72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유소 또 경제사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아주 북부권 조합원들이 오랜 수건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천안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3월에는 천안 농협이 도시 농축협 역할지수 부분에서 이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여기 이제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들이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예. 부족한 저희 조합을 이렇게 또 시상권에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도시농협이 농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됐다는 그런 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푸드 시청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동천안 농협은 농촌 지역이고 또 우리 농협은 도시 지역으로 해서 MOU를 해서 같이 같은 투자를 해서 지금 설치된 그런 모델이거든요. 또 농촌 지역에 자금이 또 부족하고 그럴 때 상생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농기계 이제를 보내주기 운동
또 이런 기타 모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 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상을 받은 좋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 농업발전 위해서 그리시는 어떤 그림이 있다면 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임직원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사업도 한 1,000억 이상 우리가 실적을 올리고요. 제가 이제 수익 기반이 되는 상호금융도 3조 원을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모든 선배님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복지사업, 농촌 복지사업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인당 4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학 사업이라든가 또 농민 휴게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이 원하는 우리 문화생활도 좀 하고 또 복지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의 성과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천안농협 조합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조합원님들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 조합원들에게 이제 영농자재 그 지원권을 또 확대할 계획이고 또 농작업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 또 더러운 방지 또 이런 것을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농협이 조합원이 필요하고 또 천안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안 지역에 언론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 천안 신문과 천안 TV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천안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 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기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 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기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엔 경고 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